올드 한밤의 속에는 사회공헌 생태계에서 묵묵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 사회복지기관, 또 사회적 기업, 또 소셜벤처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명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사회공헌 아이템으로 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에서는 어반비즈 서울의 박진 대표님 나와주셨었고, 그다음 안미아 대표님 인쿡 사회작동조합에서 그 공정교육, 그 차별 없는 영어 교육을 위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눔 비타민 김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듣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을 테니까 먼저 마이크를 넘겨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하연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비타민 김아입니다. 먼저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 이야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동네 밥심 프로젝트 나눔 비타민이고요. 어, 저희 미션은 기술로 나눔을 연결하고 동네에서 시작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만드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나눔 플랫폼, 동네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를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황스러우셨죠?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별명이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말눈광이라고 맑은 눈의 광인인데 저도 이제 별명이 좀 이렇게 말눈광이었었어요. 그 이유는 뭐 하나 꽂히면 끝까지 이렇게 깊게 파고든다 해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곤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가장 또 관계 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봉사를 6년 반 동안 해왔었는데, 주로 지역 도서관이나 아동센터 중심으로 제가 수학 멘토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알려주다가 보니까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이제 문을 잠깐, 아니, 원래는 2주 정도 닫으려고 했었다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장기화가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정 스케줄이 사라지니까 뭐 하지? 라고 하다가 들어간 게그 교육 유튜브 채널에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우연한 기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제가 벼랑간 1년 반 동안 100개 넘는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튜디오 샤라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당시는 구독자가 9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주 구독자층은 중고등학생이고 이제 메인 콘텐츠도 주로 공부나 이런 수험생활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 근데 저는 가장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사실 제 첫 영상이 올라가던 날이었죠. 그 날이 제가 100개 넘는 영상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날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녁 7시쯤에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영상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반나절 만에 1000명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전 너무 새 신선한 충격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 시간에 이렇게 한 명 혹은 두 명을 데리고 하다가, 요거는 똑같이 한 시간을 했고, 또 내 똑같은 저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실 내용을 말했는데, 요거는 10만 명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저는 그때 좀 느꼈던 게, 정말 이게 어떤 시스템, 어떤 인프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임팩트가 스케일업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스타트업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 봉사할 때도 제 멘티였던 별시구려 아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봉사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뭔가 저녁 시간에 워낙에 만나다 보니까 이런 식사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알게 됐고 뭔가 밥 한 끼에 있어서 그 눈치 보지 않고 잘 정말 당당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단순히 이게 막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존중받고 또 이렇게 친구랑 같이 어울려 먹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제 개인 그 미니 프로젝트로 하다가 점점 이걸 고도화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결시고려 아동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이 결시고려 아동은 이제 만 18세 미만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뜻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도 27만 명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도 공공에서 아동급식 카드가 지원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인당 평균 15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카드를 어디서 써야 될까 하는 그런 급식카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좀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혹은 아무래도 워낙에 사춘기고 또 센시티브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워낙에 혼밥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급식카드를 쓰는 거에 있어서 여전히 좀 심리적인 부담 혹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이 이미 있는 지원이지만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나비암이라는 이제 앱인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정말 기존에 있는 이미 예산도 있고 가게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쓰는 거지만 이 칸막이를 없애서 더 잘 쓸 수 있게 해보자.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친숙하게 잘 해보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데이터로 트래킹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했던 건, 주로 전국에 착한 가게들도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기업들이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급식카드 한 끼 식사 기준 단가가 9,500원이다 보니까 요즘 워낙에 물가가 외식이 엄청 비싸잖아요. 뭐 설렁탕, 뭐 마라탕 해도 뭐 12,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요 급식카드가 9,500원이니까, 기존에 그런 착한 가게들이 할인해주는 분, 그리고 기업이 사회공헌해주는 분들도 정말 아이들이 좀 더 보다 쉽게 쓸 수 있게 이걸 쿠폰으로 해서 진짜 덧대서 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먹고 싶을 때, 원하는 걸 원할 때 선택해서 받는다면 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선택권도 있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런 12,000원짜리 마라탕, 요즘 급식이 안 나오는 아이들 인기 메뉴인데요. 그 마라탕을 먹을 때 그 한 그릇에 기존 급식카드 외에도 다양한 그런 기존의 지원들이 덧대져서 이걸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방식은 이 급식카드에 그 다양한 그 민간 지원들은 쿠폰화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천 아이온밥 사업이 있어서 잠깐 영상 자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팔 땐 엔카 이거는 저희 고 광고예요. 엔카. 우린 왜 쉽게 무너질까? 채워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 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선택권이 많지 않은 데다 낙인이 두려운 아동들은 이 급식 카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 급식 후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급식 아동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사업인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인천의 한 음식점입니다. 주 메뉴는 돈가스. 44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최근 나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결식 아동을 위한 아이온밥 사업으로 음식값을 급식카드 지원 단가에 맞춰 할인해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 끼 식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온밥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아동급식 후원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한 영향력 가게와 착한 가격업소를 중심으로 가맹점 300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들이 따뜻한 온밥을 더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작의 첫걸음을 바로 여기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 아동들은 온라인 앱을 통해 음식점을 확인하고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메뉴를 결제하면 됩니다. 또 직접 매장을 방문할 경우엔 교환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식 아동들은 다양한 메뉴를 급식 단가인 9,500원에 먹을 수 있고 가맹점은 할인해준 금액만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눔의 가치와 문화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 인천시는 앞으로도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인천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업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가맹점은 아동급식 관련 업종이면 가능. 네. 네, 영상 봐보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처럼 기존 급식카드가 사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급식카드 예산 중에서 또 편의점으로도 30% 정도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좀 동네 식당이나 분식집, 또 국밥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또 의미 있는 자원들을 칸막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아이들에게는 또 선택과 존중도 주고 지역에는 경제적 순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가 시작하게 된 철학 자체도 나눔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매일 가는 그런 동네 밥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도 저희와 이제 함께 여기 가게들이 할인하는 걸 넘어서 이런 지역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좀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에서 저희 그 후원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미션이나 퀴즈, 게임을 담은 이런 캠페인이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열려요. 왜냐하면 그 결식우려 아동 청소년 분들이 저희 앱을 다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의 어떤 센터 기관 외에 다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한 명씩 요거를 다 앱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바로 이 디지털 쿠폰이 만들어져서 이 쿠폰에는 그 후원사의 로고나 컬러가 커스텀되어 있는 그런 쿠폰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가 우리 밥을 후원해주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런 캠페인이나 미션은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개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한국건강관리협회 저희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건강 퀴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이렇게 함께 담아서 실제 식권들도 방학 기간 때 돌봄 공백 채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쿠폰을 받아서 급식카드랑 같이 이제 식권을 구매해서 가게에 직접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게 이용하고 나서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뭘 먹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그 실시간으로 쌓이기 때문에 정량, 그리고 정성 이런 레포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 기관, 그리고 지자체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무적 3만 명의 결식우려 아이들에게 15만 건 이상 나눔을 연결해왔습니다. 3만 명의 결식우려 아동이라 하면 앞서 전부 28만 명의 결식우려 아동 중에 10% 이상 현재는 저희가 함께 연결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별점도 5점 만점일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만족해서 기분 좋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가게 네트워크도 저희가 사실은 한 땀 한 땀 처음에 이제 연계할 때는 굉장히 사실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6만 곳까지 가게가 많이 넓어져서 실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게는 매출과 보람, 측면에서 사장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식권에 대한 매출, 그리고 사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할인 쿠폰을 옵션적으로 발행해 주실 경우에는 선물 기부 처리돼서 세액공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을 때, 그리고 정말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아니면 친구랑 같이 내가 기존에 좀 먹기 어려웠던 이런 뭘 먹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지원 제도 혹은 이런 밥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가족과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뭔가 내가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그 풀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사장님은 매출과 보람을, 또 후원자분들도 카톡 선물하기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아이들에게 식권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내가 치킨 한 마리 혹은 빙수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혼자는 안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단순히 이 과정을 좀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도구일 뿐 결국에 주인공은 이렇게 사람으로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 플랫폼 이름이 나비얌인 이유도 나눔 비타민에서 먹는 거 얌, 그래서 나비얌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말 이런 지역 사회 안에 있어서 나비 효과를 만들어 보자. 실제로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잘 키워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를 정말 플랫폼 역할로서 풀어나가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협업사는 저희가 냠냠 히어로즈라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결식우려 아동을 돕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결식 아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식 아동을 돕고 있었던 기업이나 혹은 가게나 혹은 그런 지자체, 즉 돕는 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 이 나비안 플랫폼에 AI 역량사 그리고 AI 요리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들을 아예 밖으로 빼내서 기존 NGO나 아니면 복지관들에 있어서 종이식권 전자사업 혹은 도시락 배달 사업이나 식자재 지원 사업에도 도입 연계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대표적인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와도 함께 해나가면서 요즘 선두적으로 이런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기업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4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셜벤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계속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또 좀 단단하게 거래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정말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현재 10명이서 일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동네 기반에서 이런 돌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나눔 비타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 사회공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또 대상 중에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사회공헌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 좀 많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또 선생님들과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게 많았다면, 어, 저희가 이게 식품정책과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청년의 시기에 아니면 또 아동의 시기에 먹거리가 굉장히 누령사회까지 갈 때 건강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용이하니까 간편식으로 편의점에서 먹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염분 섭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유발들이 더 많이 연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지금 그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 유통사들이 또 하는 과정 중에 과일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청과나
뭐, AT 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이렇게 신선식품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같이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게 되면 본인들의 제품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데, 지금 나눔 비타민이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연계가 돼서 또 그런 신선식품이 연계가 되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질문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최종주 이사님, 우리 미리 받은 질문 중에 한번 또 얘기해 봐 주실 거가 있을까요? 네, 예, 미리 받은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또 직접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 질문을 또 직접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가이드스타 재단 센터에 김솔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 화면도 켜주셨고 하셔서 네, 저 직접 저희한테 주셨던 질문이 네, 기억나실까요? 이 네, 두 질문을 가지 대표님께 질문해 드렸었는데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가이드스타의 김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정말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들 많이들 하셨다고 하고, 또 발표에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이런 중요도나 아니면 뭐 긴급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 우선 너무 영광입니다. 가이드스타 항상 이제 신문에서만 보다가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질문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봐 주신 질문에 답을 드려보자면 저희의 우선순위는 현재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이 워킹을 할 때 그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필요하고 가게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세 개를 다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만 이걸 각각 따로따로 저희가 다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코어가 있기 때문인데 주로 그 코어가 지역, 어떻게 보면 좀 지자체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와 저희가 잘 연계가 되었을 때 그 다른 어떤 플레이어들은 좀 오가닉하게 유입되는 경우를 많이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도 그러했고, 그 전에 강원도 원주시나 서울 관악구, 강서구, 영등포구도 좀 비슷한 플로우로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을 먼저 빠르게 잘 연계를 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나 가게는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예산도 기존에 어떤 추가적인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아동급식카드 예산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급식카드 온라인 결제는 현재 5곳 정도가 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데요. 공공배달의 비인 배달특급 대구로 그리고 GS25 CU 그리고 땡겨요. 그 다음에 저희 나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카드가 온라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기업, 사장님, 후원자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서로의 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 거기에 가장 방점을 두고 지자체 연결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 또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에 추가로 지역 기반 활동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은행 이민아 선생님이 하셨는데, 선생님 지금 화면을 켜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소리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지금 아까 마지막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때, 마지막에 또 추가로 앞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로 지역 기반으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앞선 답변과 연결 지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밀도 있게 농도를 높여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그 지역 내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들에도
북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저희 이런 식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음, 우선 가장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조금 더 부연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그 AI 영양사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선택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분식류, 그 급식에 나오지 않는 류,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만 먹는 그런 간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또 나이가 좀 차서 그런지 그러니까 얘들이 좀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마라탕, 분식 이런 걸 먹으니까 특히 저희 또 건강관리협회랑 같이 했을 때는 이거 또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AI 영양사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누구누구야 그 귀여운 캐릭터 있어요. 저 야미 캐릭터가 있는데요. 캐릭터가 야, 너 누구누구야 너 이번 주에 뭐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그 비영리 단체 도시락 배달 사업을 도입이 돼서 그 어르신분들의 이런 개인 정보나 알러지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도시락 배달될 때 혹시 거기에 해당 포함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의하는 그 개인화 메시지가 가게끔 저희가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식자재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급식카드는 주로 그래도 좀 광역시, 수도권에서도 이제 많이 되지만 정말 완전 또 그러니까 읍면리 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 급식카드 가맹점의 어떤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은 식자재 지원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이 식자재가 갈 때 그 재료들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메뉴나 레시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 AI로 알려주고 또 그거에 맞는 그 유튜브 조리 영상들도 이제 추천해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도 그 아예 그냥 종이 리플렛으로 만들 때 쉽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빼서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그럼 지역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은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같은 프로세스로 정책이 내려오긴 하지만 한편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에 진행하는 프로세스, 또 인천시에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다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걸 처음에 이제 접근하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했는지, 또 기업들과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크게 상이하진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모든 지원들 다 쿠폰화하는 것에 맞춰서 이 쿠폰은 커스텀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쿠폰을 아이들에게 캠페인을 통해 잘 지급하고 또 기존 가맹점이나 인프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바로 그걸 레포트하는 그 플로우 자체가 동일했어서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식사뿐만이 아니라 어, 그 메가스터디와는 교육, 수강권 나눔으로도 했었어요. 그리고 안경점과 연계해서 그 안경 프랜차이즈와 연계해서 안경 지원해주는 쿠폰 바우처도 지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문화체험 관련해서도 연극이나 전시회 티켓 같은 경우도 실체가 없는 오히려 쿠폰 번호처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저희가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앞서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저희가 착한 가게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들도 또 여러 함께 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분이 지금 저희 다 합해서 18명 정도이신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뭐, 또 아트임팩트, 지금 미실란, 여러 그 조직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로 마이크 준비하셔도 되고, 질문만
들어오시면 채팅방에 이렇게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추가로 다른 문제 대신 제가 질문하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쭤는 못하셨지만 우리 금융미래재단에서는 기업 사회공헌과의 협력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까 미션 형태로 브랜드, 기업 브랜드들과 기업의 업이랑 연결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좀 봤거든요. 약간 하나 정도만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조금 기업의 업이나 뭐 기업이 가진 기업 후 기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연계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지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결식우려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을 뭔가 좀 더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저희가 맞춤형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지만 대표적인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떠한 그 예산이 있었을 때,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할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아까 그 쿠폰 방식으로 나누어 주되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다 혹은 좀 더 재밌게 이런 게임 방식으로 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아이들 앱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캠페인을 참여하고 그 캠페인 참여한 친구들만 쿠폰 다운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캠페인을 방식으로 하게 됐는지도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그냥 맨 처음에는 쿠폰만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왜 기업에서도 복지가 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써도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써도 되나 마나 계속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히려 딱 그냥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게 좀 더 아이들이 쉽게 이용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기업에 있어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자사의 어떤 그 제품 서비스를 연계해서 저희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했던 방식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메가 스터디 외에도 메가박스 영화 티켓도 있었고, 혹은 식품들도 있었어서, 어떠한 방식이든 제품 서비스가 있다면 그렇게 현물 방식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임직원분들과 좀 연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다른 타 기업과 함께 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기업의 임직원 분들과 본사가 함께 이제 동참해서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임직원 분들께 저희가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서 실제로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후원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곧바로 아까 그 식권 나눔되고 그 리뷰를 알림톡으로 감사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임직원분들이 토탈해서 하는 것들도 계속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처럼 그래프로 보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 밥이 점점 커져요. 막 일러스트가. 그래서 우리가 밥을 점점 막 키워나가는 그런 걸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요게 좀 확장된 버전이 프랜차이즈 이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후원하고 가맹점에게도 매출로도 연계되고 또 보람도 있고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 핵심적으로 이게 아동급식 카드 정부 사업에 또 여기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업 사회공헌으로 더 자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되게 안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기금을 조성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아까 쿠폰도 다양한 걸 보면 교환 가치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다른 메가박스와 같은 문화 콘텐츠 같은 것도 얹히기 너무 좋은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오늘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고 요즘 통합돌봄 지원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정보나 또 돌봄을 연계할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올댓 한밤의 소개는 이렇게 저녁에 9시에 하다 보니까 다 못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튜브로 다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보셨는데 혹시 내용을 또 놓친 게 있다면 저희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들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또 이거 진행되니까 혹시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집약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서 어, 그 혹시 다른 질문이나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네,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 지금 유튜브에 올데이 CSR 사회공헌 분과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쌓여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알고 싶다. 아니면 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어떤 NGO의 사업들을 같이 또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의견 있으시면 저희 운영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인터뷰 기회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올드 CSR 사회공헌 분과는 올드 CSR 그 메인 단톡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공헌 분과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운영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부분, 또 IT 관련된, 또 교육 관련된, 또 그 당시 사회 이슈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 정보가 너무 휘발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노션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링크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로 저희와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사회공헌 돈가방 그 초대 원하시는 분은 저희 이종일 부장님하고 제 그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단톡에. 그래서 그것으로 요청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초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발표를 해주셔야 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소개가. 그래서 이런 분들 뭐 시리즈로 하면 저희 진짜 컨텐츠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진행이 좀 집약적으로 내용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요? 네, 대표님, 여기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보시면, 우리은행 이민아님께서 주신 건데, 아까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 주로 지원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오프라인 연계 활동도 진행한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 하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오프라인 연계 활동의 어떤 케이스 건수가 정량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경제진흥원과도 했었고, 또 서울대 내에서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도시락 배달 아이들에게 실제로 임직원분들 편지해서 이제 도시락에 가면 실제로 아이들도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서로 메시지랑 도시락에 같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착한 가게 응원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께서 그 본사나 아니면 그 사무실 주변에 착한 가게가 있으면 그 착한 가게에 가서 사장님과 함께 이제 응원도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임직원분들이 식사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이제 착한 가게 사장님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어떤 기업이 응원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채팅방에 또 질문 남겨주신 거 하나만 더, 예, 드려볼게요. 나눔 비타민과 같은 플랫폼이 다른 나라에도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예,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음, 완전히 똑같은 플랫폼은 사실 너무 찾고 싶었거든요. 저희도 IR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찾고 싶었는데 사실은 찾지 못했고, 그래도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 선배 플랫폼이, 소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그 플랫폼, 벤치마킹하는 플랫폼이 식권대장이나 혹은 온누리 상품권을 전자한 온누리몰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땡교육에서도 또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결제가 아까 되는 그 다섯 곳 중 한 곳인데요. 그 아이들이 급식카드로 이제 땡교에서 배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아까 그 9,500원 내에서 또 이렇게 배달비까지 부담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월에 4번 배달비 무료 쿠폰을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신한은행 기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 배달비 쿠폰을 통해 급식카드를 그 땡겨요 플랫폼에서 쓰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랑 굉장히 그 방식 자체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벤치마킹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없는 거일까요,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 해외에선 다양하게 보긴 했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그 기능 단위로 이렇게 좀 있어서, 이렇게 큼직하게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저희가 대학에서는 네. 그 학생 식당에서 나눔을 할 수 있게 십시일밥 같은 아, 사례도 있고, 또 그 뭐 이렇게 소상공인과 같이 연계하는 미리네 가게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근데 실제로 미리네 가게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선 결제나 이런 선결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나비함 같은 플랫폼은 조금 더 그것이 다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좀 정교하게 맞춰져서 고도화된 그 느낌이 좀 강하고요. 지금 또 하나 질문 올라온 것 중에는 개인 기부도 되는 것 같은데, 개인 기부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또 소액 기부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 질문에 대한 답 잠깐 앞서서, 어, 정말 명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했던 게 실제로 저희가 십시일밥이랑 미리네 가게도 저희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시일밥 서울대 본부에서도 실제로 그 학우들이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배식 봉사를 하면 그 배식 봉사 일당을 그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 취약 학우를 위한 식권으로 전달되는 건데 그 식권이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미리네 가게도 워낙에 그 작년에 뭐 집회라 아니면 어떤 그 공항 사고 있었을 때도 선결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남용이나 악용 없게끔 좀 그 가게들의 실제로 그 선 기부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트래킹해서 뭐 몇 장 식권이 남아 있다. 그리고 몇 장 차감됐다. 그래서 자녀 식권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저희 연계해서 미리네 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울대 준호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갑자기 반가운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근데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자면 개인 후원 부분도 가능한데요. 이 개인 후원 경우에는 실제로 그 카톡 선물하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 치킨 사주기 아니면 그 떡볶이 사주기 이렇게 이제 그 메뉴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치킨 사주기 하면 치킨 쿠폰이 바로 그 결식아동 선물함에 꽂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실제로 식권을 이용 완료를 했을 때 한번 알림톡이 오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감사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어서 또 그 감사 카드도 카톡 감동 카드처럼 이렇게 그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림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완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올해 말부터는 개인 후원 부분도 기부 영수 처리를 될 수 있게 저희가 연계를 할 건데요. 현재 식당 사장님은 현물 기부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개인 후원자분들은 아직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올해 말에 좀 보완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반은 미숙이다라고 보실 수. 네. 나눔 비타민이 지금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기부할 때는 어떤 단체와 같이 지금 하고 계신지, 기부 아, 처리가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로 기존의 아동을 지원해주고 계시던 재단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많이 음, 하고 있고, 또 학교법인의 그런 재단들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 아트임팩트 송윤일 대표님, 반갑네요. 네, 나비함이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하시는데, 배달민족과 같이 일반인들도 이 기능을 좀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래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이 최종 그림, 그 대상 확대나 최종 목표나 그런 방향성, 뭐 이런 것들도 질문하셨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사실 이 나비함이 저희가 꿈꾸는 세계관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나비함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알게 나눔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것부터 혹은 그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부터 잘할 수 있게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잘 모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은 당연히 이제 사장님 가게에서 하는 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는 게 가장 편할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저희가 결식우려 아동이나 현재 자립준비 청년분들, 그리고 취약 어르신분들, 이렇게 취약계층 군 안에서 저희가 지금 그룹을 넓혀나가고 있지만, 정말 향후에는 일반 후원자분들이 단순히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 가게들에서 먹었을 때 나한테도 좀 인센티브가 되고 또 보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냠냠 히어로즈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가게들이 다 모여 있는 흐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좀 2년 안의 목표입니다. 좀 일부러 빠듯하게 잡고 있는데 그 점점 이걸 좀 확장을 해나가면서 해야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우리 가게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우선은 현재로서는 바라보고 있는 좀 단기 내지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그동안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NGO가 주로 했던 방식은, 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하거나 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웠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셔서 또 이것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들이 좋은 방식으로 또 새롭게 더 가볍게 더 확장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나눔 비타민의 수익 모델 여기서 주로 이제 그 연결하고 그 수수료로 되는 건지 네, 그 구조를 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네. 주로 저희 거래액은 또 아동급식 카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식카드 예산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또 쿠폰들 더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밀착해서 우리가 제공할 것이냐. 그게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카드 예산 중에 우리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급식카드나 그리고 또 그 쿠폰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식당에서 쓰이게 되는데 그 가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3% 정도 받고 있고 그 외적으로 또 이런 가게 네트워크나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그런 어, 사용 내역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 부가 사업, 부가 수익들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그 기존의 어떤 그 나눠줄 때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뭔가 이게 좀 끝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걸 먹었고, 뭐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이용했는지 지원을 민간에 있어서 막 중복되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 캠페인에 참여했으면 다음 캠페인까지 좀 유예 기간을 두고 하면서 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어떤 곳에서 사회공헌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도 요즘은 많이 넓혀나가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는 그 저희 모듈들을 아까 그 NGO나 복지관과 연계 도입하면서 그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많이 발생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우리 이 한밤의 속에는 이렇게 아마 기업들이 만나고 싶은 그 단체들 만날 때 이렇게 심층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쌓여나가면 분명히 좋은 확장력이 있을 거고 또 사회공헌에 좋은 아이템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군절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